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얘기까지 갔냐면, 우리가 벡터란 건 크기와 방향이란 게 있다고 했고, 그리고 시점과 종점 또는 끝점이란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점이라는 거는 벡터라고 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에서 되던 것들은 벡터에서도 된다라고 배우면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분과 외분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위치 벡터라는 것부터 이제 배워나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위치 벡터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흔히 얘기해서 점, 좌표라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이제부터 위치 벡터다 라고 배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은 1,2고 B라는 점은 3,4일 때 우리가 AB 벡터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또 다른 벡터에 의해서 OB, OA 라는 게 됐었고, 그러면 OA 벡터가 얘가 될 거고 OB 벡터가 얘가 될 테니까 얘는 2,2다 라고까지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자, 이 AB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시점이 A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B라는 점을 A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평행이동 시켰다 생각해도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B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해서 위치 벡터가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치 벡터라는 걸 이제 생각으로 이제 더 발전된 게 뭐냐? 우리가 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란 걸 배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제가 딱히 이름 붙일 건 없는데 제목을 붙일게요. 벡터의 내분과 외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 벡터의 내분하고 외분은 통틀어서 어떤 C라는 벡터는 평행하지 않은 A 벡터와 B 벡터를 가지고 어떤 KA 벡터 더하기 1-K B 벡터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때 A하고 B는 평행하지 않다 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K가 0과 1 사이일 때는 내분점이었고 0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외분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부터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조금 어제 배운 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내분일 때는 C 벡터라는 애는 M 플러스 N분의 M B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 A 벡터였고, 외분 같은 경우에는 M-N분의 M B 벡터 빼기 M-N분의 N A 벡터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봐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죠.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 여기에서 이 사이일 때는 우리가 K가 0과 1 사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K에다 1 넣은 거겠죠. 그래서 얘는 K는 1일 때고, B 같은 경우에는 K에다 0 넣은 거죠. 그러니까 K가 0일 때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외분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이 밖에 이렇게 연장을 해본다면, 이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면 m 대 n이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m이 클까요? n이 클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다시 해서 m이 n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m이 n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겠죠. 다시 해서 얘가 0보다 작아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쪽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통틀어서 K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외분이지만 여기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할게요. 똑같은 외분이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은 m 대 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준다면 이쪽은 m이 n보다 작을 때고 k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OA 벡터를 A 벡터, 그 OB 벡터를 B 벡터라고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C 벡터가 나타내는 거는 K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 AB 선분 위에 있는 거고, K가 1보다 클 때는 A 밖으로 이렇게 가는 직선 위에 있는 거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B 밖으로 가는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응용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얘를 한 번 더 응용하면 그럼 C벡터라는 게 요 MN하고 다르지만 뭐라고 쓸까요? 그럼 MN이라고 그냥 쓸게요.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다 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M 더하기 어떻게 쓸까요? M 더하기 N이 1이라면 얘는 내분 또는 외분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 M 더하기 N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또는 M 더하기 N이 1보다 작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M 더하기 N이 1이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준다면 C벡터라는 애는 M 더하기 N에 M 플러스 N분의 M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 B 벡터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직선 AB 위의 벡터예요. 뭐 점이라고 할까요? 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거기에 M 플러스 N배라는 만큼 실수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M 플러스 N이 1보다 크다면 이 위에 있는 점보다 1보다 큰 애만큼 더 길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이 밖에 있다 라면 여기는 M 플러스 N이 1보다 큰 구역입니다. 이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번째로
n 플러스 n이 1이라면 이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n 플러스 n이 n 플러스 n이 1보다 작은데 어디까지만 따질 거면 0하고 1 사이라면 얘는 어디 위에 있냐면 저 직선하고 평행한 이렇게 생긴 노란색과 이 직선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곳들이 얘를 만족하는 애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밖에가 얘를 만족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직선 위에가 얘를 만족하는 곳이고 라고 쓰면 다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 뒤로는 0보다 작아지게 돼서 다시 마이너스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갖다 똑같이 생각해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얘를 왜 얘기했냐를 이제 예시를 가지고 좀 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라고 쓸까요?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라고 해서 뭐 점을 줍시다. 여기를 o a b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벡터는 뭐냐면 c라는 벡터가 2a 벡터 더하기 b 벡터일 때 얘가 의미하는 c가 어디에 있냐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a라는 벡터를 2배만큼 이렇게 늘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왜 안 지워질까요?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저기서 나타내는 C벡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얘가 C벡터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땐 어떻게 생각하겠냐 라는 걸 좀 봐봅시다. 얘를 이렇게 생각 안하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 우리가 2하고 1을 더하면 1보다 큰 3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3배의 3분의 2 a 벡터에 3분의 1 b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a 벡터와 b 벡터를 1대 2로 내분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1대 2가 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벡터를 어떻게 했다? 3배만큼 늘렸다. 그러니까 얘를 또 표현하면 여기가 1대 여기는 3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한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애든 이제 어떤 위치에 있겠구나 라고 파악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벡터의 내분과 외분이라고 해서 제가 나타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더 확장하면은 일단은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이 a하고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1이면 이 ab의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게 1보다 커지게 되면 그 바깥에 0과 1 사이면 이 안쪽에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벡터의 기본적인 이제 성질이라고 할까요? 연산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지금 더하기와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는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벡터에서는 곱하기가 없냐? 벡터끼리 곱하는 건 없냐? 왜냐하면 스칼라 곱은 벡터의 실수배라고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곱하는 거지 벡터끼리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벡터끼리의 곱하기는 없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어떻게 기호화할 거냐면 A 벡터와 B 벡터를 곱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하나 그려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부터 봅시다. 그래서 예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는 애는 6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 2하고 3이라는 애는 스칼라지만 얘를 약간 벡터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벡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이 있을 때 2라는 벡터와 3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되는 3이라는 애와 이렇게 되는 2라는 애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라는 거를 어떤 두 개의 벡터를 곱하고 싶으면 같은 방향에다 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이란 쉽게 생각해서 평행하지 않은 이란 말은 그냥 뺄게요. 평행한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두 벡터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곱하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는 내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봅시다. 이렇게 XY 좌표 평면이 있다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A 벡터, 얘는 B 벡터. 그러면 둘을 곱할 건데 방향을 일치시키겠죠.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키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수선을 내릴 거예요. 얘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얘가 A라고 한다면 이게 수선의 바를 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B'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일치시켜서 곱한다고 했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한 거는 우리가 OA라는 애의 길이랑 OB'이라는 애의 길이를 곱한다 라고 이제부터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OA 길이는 A의 크기가 될 거고 OB'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죠. 그러니까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꼭 B를 A 쪽으로 내려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A를 B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를 A'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B라는 선분에 OA'을 곱한 게 되죠. 그럼 얘는 B의 크기에 A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됩니다. 즉 둘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A라는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어떤 A, B든 어떤 걸 먼저 보든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벡터의 내적이라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켜서 곱한다 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렇게 곱하게 될 건데 그럼 사이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신기하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A라는 점을 A1, A2, B라는 점을
B1, B2라고 한다면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어떤 애가 되냐면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애가 나옵니다. 이거는 신기하게도 이거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이각막 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에 있는 방식으로도 많이 할 거고, 좌표를 안다면 밑에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많이 해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봅시다.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방향을 일치시켜서 곱할 거예요. 즉 우리는 대상이 뭐냐면 두 벡터에 대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은 뭐냐면 이렇게 딱 어떤 숫자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방향이 없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두 개의 벡터를 곱해가지고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을 만드는 우리 연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면 외적이라고 해서 내적 비슷하게 뭔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두 벡터를 똑같이 내적처럼 곱하는데 좀 방식은 다르지만 걔는 스칼라 값이 아니고 벡터 값이 나오는, 방향이 나오는 어떤 애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면서 내적을 하면은 특정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적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떤 A 벡터랑 내적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같은 벡터를 곱하면 사이각이 몇 도냐? 0도가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세타는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0은 몇이냐?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애들 내적하면 뭐가 되냐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고 첫 번째 성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냐?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A의 크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쓰면 B의 크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B 벡터랑 A 벡터 곱한 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한 거랑 B 벡터랑 A 벡터 내적한 게 같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성립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돼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새로운 연산을 배우게 되면 항상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되냐에 따질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도 우리가 어떤 A 벡터에 B 벡터랑 C 벡터의 더한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B 벡터랑 C 벡터를 곱한 이걸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A 벡터, B 벡터 더하기 A 벡터, C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성립되냐면 분배 법칙이 성립될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얘 증명을 위해서 A 벡터는 A1, A2라고 하고 B 벡터는 B1, B2, C 벡터는 C1, C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거는 A 벡터 B 더하기 C 벡터라는 애는 다시 얘기해서 A1, A2랑 뭐냐?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를 한 거죠. 그러니까 A1, B1 더하기 C1 더하기 A2, B2 더하기 C2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얘라면 뭐라고 써도 되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1, C1, A2, C2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뭐냐면 A 벡터랑 B 벡터 내적 더하기 뒤에 있는 건 A 벡터랑 C 벡터 내적이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되는 A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뭐가 있냐? 결합 법칙.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고 앞에 있는 거 두 개끼리 먼저 한 거랑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는데 뒤에 있는 거 두 개끼리 먼저 한 거가 있으면 얘가 같아지냐? 얘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냐? 다시 얘기해서 결합법칙이란 거를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되냐면 항상 여기가 아니고 스칼라 값, 어떤 특정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내적이란 거는 두 개의 벡터를 연산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값을 먼저 하면 얘는 그냥 숫자예요. 그 숫자는 벡터가 아닌 그 방향이 없는 애라 C라는 벡터랑 내적을 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따지지를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4번은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시죠? 얘는 우리가 신경도 안 쓸 거다. 그러면 또 우리는 좋은 연산을 하나 배웠어요. 교환법칙과 분배법칙이 되는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우리가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한 거를 자기 자신하고 연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가 배운 걸 뭐라고 배웠냐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써볼 거예요. 그럼 분배 법칙 해보면 A 벡터랑 A 벡터 내적 더하기 이번엔 B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B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A 벡터 B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A의 제곱이고 얘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된다고 했으니까 A 내적 B랑 같겠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2배의 A 내적 B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B 내적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를 서로 내적을 한다면 이렇게 크기의 제곱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도 쓸 거고 다시 얘기해서 얘랑 얘도 서로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게 된다면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하나의 성질만 더 보겠습니다. 물론 얘를 응용한 것도 있겠죠. 응용을 한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한다면 얘는 A 벡터 내적 더하기 B 벡터 A 벡터 빼기 A 벡터 B 벡터 더하기 여기 빼기죠. 빼기 B 벡터 B 벡터. 그래서 얘랑 얘랑 교환법칙 때문에 같아져서 지워지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곱셈 정리가 나와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 특정한 애를 좀 꺼내올 거예요. 어떤 애를 꺼내올 거냐면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를 뺀 것끼리 내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빼기 B 벡터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2의 A 내적 B 내적 더하기 B 내적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얘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 내적, B 내적이라는 애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A의 크기 제곱 B의 크기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좀 봅시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여기는 A 빼기 B 벡터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우리가 이 A하고 B 벡터의 사이각을 몰라도 내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공식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얘를 한 번 더 응용을 해보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2배의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의 제곱, B 벡터의 제곱 빼기 A 빼기 B 벡터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얘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교육과정에서 아쉽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에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제2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이 법칙도 그렇고 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둘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내적값을 구하든 코사인 값, 사이 값을 구하든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라는 걸 좀 보여드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의 길이를 h라고 잡고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는 b의 크기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x하고 h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x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에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확장 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여기서 그럼 핵심은 뭐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안다면 이 두 벡터를 포함한 모든 공간의 점을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형대수에서도 이런 얘기들 배우게 될 텐데 대학교 가서 내분과 외분을 응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안다면 두 벡터로 뭐라고 쓸까요? 모든 점을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지금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평행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배워서 이런 예시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얘를 이렇게 A를 두 번만큼 가고 B만큼 가자 이 벡터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내분하고 외분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적이란 게 뭐냐 부터 시작해서 내적의 성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